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프로의 시선입니다. 저희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가지고 온 주제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면 가격이 본격적으로 인상이 지금 시작이 됐는데요. 네,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워서 눈물 흘리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갑을 울리게 될 것 같습니다. 농심이 그 첫 타자가 되게 되면서 뭐 삼양, 그다음에 오뚜기, 팔도까지 해서 우리도 가격 인상 한번 고민해보겠다. 현재까지 계획은 없지만요. 네, 그런 네. 답변이 조금 나온 상태고 이게 제가 보니까 원료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자주 이용하는 뭐 파리바게트, 컴포즈 이런 빵, 커피 이런 쪽들도 계속해서 주요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전략에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라면 쪽에서 먼저 성공을 날렸습니다. 연쇄적인 가격 인상이 일어나게 될까 항상 그랬잖아요. 먼저 치고 나가면 나머지 업계들도 줄줄이 인상을 했는데 그렇죠. 이번에도 그럴까요? 좀 그렇게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 왜냐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비슷하잖아요, 업계가. 네. 사실 뭐 원재료를 갑자기 다른 데만 엄청 싸게 구해오고 그런 건 아니니까 한 군데서 올리기 시작하면 이제 눈치를 쓱 보겠죠. 그러다가 우리도 올릴래요? 딱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전에 가격을 한번 올렸다가 이제 정부에서 가격을 내려라 압박을 해서 또 내린 바가 있죠. 그러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을 올리고 싶어서 상당히 좀 애를 쓰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물론 그건 있어요. 달러도 뭐 비싸지고 네. 그다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입 물가가 올라간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특정 이제 곡물가 가격 같은 경우는 꽤 올라간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재밌는 거는 이 올라간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올라간 이슈가 일시적이고 만약에 좀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소비자가 계속 부담을 하게 되는 구조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2년 만에 인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정부가 계속적으로 막아왔었거든요. 물가 안정이라고 해서 좀 특히나 이제 라면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 거고 또 이게 올라가면 뭐 김밥집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서 라면 값이 또 올라갈 확률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가격을 억제해 왔는데 어쨌든 이번에 이런 가격 인상에 대한 트리거가 발생을 했고 또 이제 수출입 데이터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또 그게 영향이 좀 있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긍정적인 영향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벌써 라면 가격 인상에 따른 목표 주가 상향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한 10% 이상 이미 상향 조정이 나왔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박리담회로 팔았을 때 그 조그만한 50원 뭐 이 정도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매출액의 차이가 많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외식 물가가 지금 요즘에 그런 얘기도 많죠. 이제 배달앱 때문에 이제 외식 물가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오늘 발표가 나왔고 그게 네. 오늘 지면 신문으로도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런 것들에 따라서 사실상 이제 소비적인 부분에서는 또 이슈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작년부터 빵집 같은 경우도 가격을 좀 인상을 했죠. 롯데 웰푸드 빼빼로 저 빼빼로 되게 좋아하는데 9.5% 올랐습니다. 물론 요거는 코코아 가격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초코 가격 때문에 좀 어쩔 수 없었다라고는 하지만 네. 그래도 가격 인상폭이 거의 10%면 이게 꽤 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SPC 빵 같은 경우도 5.9% 그래서 저는 요즘에 사실 파리바게트 가면 깜짝 놀라거든요. 왜요? 찹쌀 도넛 하나 2,000원 막 이렇게 비싸요, 하니까. 비싸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비쌌나? 막 하고 바게트도 사실 예전에 얼마 전만 해도 2,000원대 먹었던 것 같은데 요즘 막 3,000원대, 4,000원대 이러니까 네. 오 확실히 비싸긴 비싸구나. 이거를 이제 체감적으로 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원가 상승이 높아지고 그게 이제 소비자에게 전가가 되면 요게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되는 부분이라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결론은 푸드플레이션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뭐 조짐도 지금 다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요. 라면 자주 드세요? 저는 뭐 네. 이제 종종 먹습니다. 예, 일주일에 그래도 두세 번. 네, 제가 알기로 다이어트 계획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빵집 가시고 네. 빼빼로 드시고 라면 드시고 이러면은 네.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정말 저도 라면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네. 라면이 글쎄 저희가 싸서 먹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또 맛있고 뭐 그렇죠. 일주일에 몇 번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요리법도 굉장히 좀 다양해지고 네. 이런데
어쨌든 간에 뭐 라면이 대표적인 서민 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굉장히 글로벌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글로벌화된 네, 라면들도 많은 상황인데 저번에도 한번 정부 압박 때문에 올렸다가 말았잖아요. 네. 철회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연속성이 있을까가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철회 그렇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유지가 되게 될까요? 사실 이게 원래 가격을 한번 올리면 네. 거의 잘 안 떨어지는데 어쨌든 정부가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가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반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는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만약에 곡물 가격이 다시 떨어져서 네. 뭐 밀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대한 가격이 떨어진다면 가격을 올린 상태로 과연 계속 유지하는 게 가능할까? 특히나 이제 하향 안정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WASD라고 해서 이제 세계 곡물 가격 보고서가 나와요. 이제 그거를 좀 보시면서 가격 동향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 정말 이 페이지가 엄청 길게 나오거든요. 네. 요즘에 해석을 다 해주잖아요. GPT나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네, 네. 보시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뭐 물가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배달앱 앞에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네, 네. 어쨌든 수치적으로는 외식 물가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게 분명 이슈는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라면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 부분인데 네. 요게 이제 그 가격 차이가 좀 라면마다도 있어요. 어떤 거는 맞아요. 옛날 가격이라서 5개 번들에 한 2, 3천 원이면 사요. 근데 웬만한 것들은 가격이 올라서 막 5천 원대, 6천 원대 비싸요. 이러거든요. 그래서 네, 네. 깜짝깜짝 놀라는데 어쨌든 그게서 더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라면도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이제 원가 부담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 전체적인 물량 Q 자체가 많이 늘어나진 않겠지만 그 Q가 떨어지더라도 P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매출 상승은 나올 거고 그 Q는 결국엔 나중에 소비자가 적응을 하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수혜 부분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식인가 그 라면은 가격이 또 어마무시하게 비싸거든요. 일반 그렇죠. 라면과는 또 프리미엄 이런 라면들도 나오게 되면서 가격에 의해서 소비자들이 뭐 50원 이런 거 올린 거 사실 저희가 체감이 뭐 그렇게 강하게 되진 않을 수 있는데 그건 네. 피가 많이 주나요? 실제로 가격 인상해버리면은 주나요? 소비가? 좀 당연히 영향이 있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조금 좀 재밌는 게 네. 고가나 이렇게 한 번씩 먹는 거는 가격 변동이 돼도 그냥 먹어요. 하지만 저만 그런가요? 네. 가격이 오르면 아무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점심값을 뭐 한 5,000원, 6,000원 뷔페에서 먹다가 7,000원 되면 이제 조금 8,000원 되면 왜 이렇게 비싸지? 9,000원 되면 먹을까 말까? 도시락 싸고 다니는 망설여지죠. 네, 이런 네. 거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상 그게 작아 보이지만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 거고 사실 라면은 네. 집마다 뭐 5개, 10개씩은 거의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영향이 아예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워낙 밖에서 또 이제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우리가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보면은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의 영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근데 해외랑 또 비교를 하면은 가격이 그렇게 또 비싼 건 아닙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올라가고 있는 거고 해외에서는 가격이 되게 비싸요. 해외 여행 가서서 라면이 땡겨서 이제 우리 거를 딱 먹으려고 보면은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 이래요. 선뜻 손이 안 나가더라고요. 네, 내가 이 두세 배. 가격을 주고 먹어야 되나 싶어가지고. 네. 네. 하지만 그들은 우리나라로 들어오질 잘 못하니까 네. 그 비싼 가격에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출 데이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다행스럽게도 수출입 데이터가 지금 올해 1월, 2월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작년 1월과 대비했을 때는 뭐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라면 쪽이 재밌는 게 수출입 데이터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수뿐만 아니라 해외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도 충분히 모멘텀이 될 수 있고 그건 뭐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삼양식품 대표적으로. 네, 뭐 불닭 뭐 어마어마하고요. 불닭으로 활용해서 음식을 되게 많이 만들어요. 뭐 길거리 음식에서도 네네네. 팔고 네. 이렇게 되면은 그들의 이제 문화에 완전 뿌리 잡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량들은 조금 빠지기가 쉽지 않은 것 같고 네. 또 우리나라 음식이 사실 굉장히 맛있거든요. 자극적이고 계속 생각나요. 그래서 아까 중독성. 다이어트를 할 때 상당히 좀 방해가 되는 요인인데 대표적인 유혹이죠. 예. 예. 그래도 뭐 많이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또 이제 음식은 문화거든요. 그래서 한번 네. 들어오면 나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수에서도 좋아지고 해외에서는 수출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는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거기에 따른 또 증권가의 좋은 멘트들이 향후 계속 나오지 않을까 네.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뭐 네. 이쪽 업계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렇죠. 네, 뭐 라면을 저희가 수출주로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되면은. 네. 네. 근데 해외에서는 가격 내리라고 또 압박도 없을 것이고 달러가 한참 고점일 때보다 내려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달러, 킹 달러에 좀 영향도 있을 것 같고 네. 해외에서 많이 팔리는 그 부분은 굉장히 저희가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헤어 쪽에서 이점을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달러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네.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지만 아직 안 먹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음식이라는 것은 내가 먹다가 주변에서 봐요. 그럼 냄새도 좋고 맛있어 보이잖아요. 그럼 한번 먹어보거든요. 거기에 또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게 약간 좀 안 좋게 표현하면 전염병처럼 이게 퍼져나간다. 네. 그래서 전염성이 좀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뭐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고 이미 이제 수출입 데이터가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달러가 조금 떨어진 네. 부분이 있지만 지금 현 수준의 달러가 과연 낮은 건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수입 데이터는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이번에 MOM 기준으로 한 10% 이상 올랐어요.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고 네네네. 원래 이쪽 산업이 그렇게 MOM 데이터가 급격하게 변동이 되지 않는데 네. 최근에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이게 가속화가 되면 가속화가 더 됐지 조금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음식료가 이게 재밌는 게 수출입 데이터가 좀 꺾이더라도 네. 그렇게 크게 눌리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반 경직성이 굉장히 좀 단단하다라는 점에서 네. 뭐 환율이 뭐 지금 상황에서 1,300원 이하로 뚝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수출 데이터는 상당히 좋을 수가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해외에서 많이 음식도 먹고 하기 때문에 요거는 확실한 플러스 요인이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하더라고요. 라면 업계들이 해외에서 마케팅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쵸. 인플루언서 이런 것도 엮어가지고 같이 굉장히 뭐 마케팅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많이 팔려 나갈 것 같다고 하네요. 여전히 해외에서의 네, 인기를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모든 섹터를 대할 때 관세라는 변수를 무시할 수가 없는데 이쪽은 네. 어떨까요? 저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죠. 이쪽은 뭐 대표적으로 삼양식품 공장 아직 없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그래도 현지 유통에 쫙 들어가는 부분들이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게 과연 얼마만큼의 영향이 될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관세를 했을 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가격을 올리기가 쉽지 않지만, 해외는 자유로워요. 막 올리면 됩니다. 왜? 그 현지의 다른 누들보다도 훨씬 싸요. 평이 되게 좋거든요. 제가 그래서 유튜브도 막 다 찾아봤어요. 그래요. 외국인들 먹으면서 굿 막 이러면서 막 먹거든요. 근데 싸기까지. 싸기까지 네. 하니까 우리나라 네. 화장품이 잘 퍼져 나가는 것도 현지 거보다 가격이 월등히 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일정의 관세를 만약에 해서 영향을 아예 안 받지는 않겠죠. 당연히 뭐 강제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영향을 받겠지만 그건 충분히 이제 전가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만큼 음식에 대한 중독성이 얼마나 좀 강한지가 중요한데 네. 우리나라 건 확실히 자극적이기 때문에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어서 뭐 관세에 대한 영향을 너무 크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이 수출입 데이터의 이런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증권사의 이런 좀 리포트 스탠스가 좀 혹시나 변하는 게 있는지 네네.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지금처럼 관세나 이렇게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경기 방어주 특성이 좋아요. 오늘 미국장도 핀비즈맵 보시면 좀 이렇게 방어주 특성들은 강했지만 나머지 뭐 기술주라든지 좀 시끄러운 종목군들은 많이 빠졌거든요. 그렇어요. 그래서 그런 네. 부분들에서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일단은 지금 수준에서 물론 주가가 너무 높은 종목군들은 신규 진입하실 때 조심을 하셔야 되지만 네. 또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오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많아요. 그래서 네.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조금 편안하게 네. 보실 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라면 하면은 요즘에 불닭볶음면의 인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고요. 뭐 틱톡 챌린지 굉장히 유행하고 있잖아요. 네. 황제주 등극할까? 그리고 제2의 불닭볶음면의 신화가 나올까? 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추적하게 되고 나머지 또 음식료 업종의 주가 보면은 말씀해주신 대로 굉장히 밑에서 아직 못 움직이는 종목들도 많아서 네. 섹터 안에서의 종목별 편차도 크고 이렇거든요.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일단은 뭐 조금 속도가 빠른 종목으로 보신다면은 네. 당연히 삼양식품과 S&D를 보셔야 되는데 이들의 좀 이평선 이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바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좀 눈에 띄기에 확실한 눌림이 있을 겁니다. 기술적인 조정이 있은 다음에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사실 기업적인 스토리는 너무 좋아서 네. 그런 가격적인 부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신규 매수가
영원히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좀 눈치도 보고 그렇겠죠. 데이터가 네. 좀 좋아지고 했을 때 지금은 너무 싼데 이런 생각이 또 들어야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로 본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그 두 가지 종목을 좀 조정 나왔을 때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오늘은 농심을 조금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격 상승에 따른 이제 목표 주가 상향도 바로 나왔고요. 네. 가격을 인상하는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내수 부분에서는 뭐 압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가격 인상의 최대 수혜를 받는 상황이고요. 또 해외 수출이 좀 부진했었던 부분이 이것도 이제 향후에 좋아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림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흐름이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전거래일에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수가 들어왔고 특히 연기금이 많이 샀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요즘에 연기금의 대량 매수가 들어오고 네. 연속성이 있는 기업들은 좀 상당히 연속성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농심에 대한 흐름을 조금 지켜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뭐 풀몬 같은 종목군들 보시면 주가가 뭐 한번 기세 타기 시작하니까 막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음식종들이 이게 한번 기세를 타기 시작하면 특히나 역별에서 정별 바뀌는 초입 부분에 이 연속성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이게 풀몬 차트인데 네. 주가 보시면 여기 단기 급등 나고서 쭉 올라갔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농심 같은 경우도 전일에 이런 식으로 좀 급등이 나왔고 네. 역별에서 이제 정별 바뀌는 초입 부분에다가 이전 직전 고점까지 뚫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캔들이 눌리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상방이 꽤 크게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은 느릴 수 있지만 좀 점진적으로 지금 투자해 보시기에는 또 나쁘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네. 너무 위에 있는 종목군들보다는 좀 아래에 있는 종목군들을 이제 분할 매수하셔서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은 어떨런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담도 크지 않을 것 같고, 네, 천천히 좀 긴 호흡으로 해서 네, 고수익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 오늘 너무 마지막 시간이셔가지고, 네, 네. 다음에 컴백을 저한테 약속해 주셨거든요. 네, 홀쭉해진 모습으로 돌아온다고 네. 하니까 저희 기대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프로의 시선 오늘 라면 주제로 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가격 인상의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 같다고 하네요. 농심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타이밍의 문제이지 않을까 곧 황제주 등극할 것 같아요. 네, 삼양식품도 눌림목에서 기회 한번 보셔도 괜찮은 종목으로 얘기해주고 있네요. 네, 지금까지 프로의 시선이었습니다.